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운동가들이 벌금을 못 내겠다며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7명이 노역형 선택을 선언했고 수십 명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이 벌금형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43살 최모 씨는 2013년 10월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 재개를 저지하다가 최근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벌금 납부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40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노역을 삶으로써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밀양의 이게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이 되는 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 씨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민정 씨도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 계속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밀양, 그리고 또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등으로 기소된 주민과 시민운동가는 80건에 65명. 이 가운데 7명에 대한 벌금 3,51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측은 7명 모두 노역형을 선택했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체 결의를 통해 상당수의 기소자들이 노역형을 준비하고 있으며 7, 80대가 대부분인 고령의 밀양 송전탑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이 무더기로 노역형에 처해질 상황. 765kV 밀양 송전탑 신뚜기는 지난해 11월 모두 완공됐지만 갈등과 상처는 아직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박정훈 현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물이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선발됐습니다. 또 특수감사를 담당할 5급 사무관엔 친분이 있는 교사 출신이 선발됐습니다. 장학사 선발에 이어 측근 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장에 선발된 황선준 박사가 스웨덴 국립교육청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지내 교육연구 분야에서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 박사는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현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최근까지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하셨던 황선준 박사께서 저희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황 박사는 선거 당시 후보들의 논문 논란이 한창일 때 상대 후보들의 논문 검증단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분야 5급 사무관 인사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박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특수감사를 담당할 사무관에 교육감과 함께 전교조 활동을 했던 체육교사 출신의 진로상담교사가 선발됐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가운데 교사는 학생평가 등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관련 분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경남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최근 진행된 장학사 선발을 놓고도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육감 측근 특혜 채용이라며 시정을 촉구하는 등 인사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부산에선 처음으로 입주민 스스로 입주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 공동 구매하는 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스코에 마련된 하우징 페어 박람회. 가전부터 인테리어, 보안 방충망 등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업체 29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박람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최자는 업체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입니다. 오는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래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업체를 선정해 박람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업체들이 저희에게 이제 광고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입주민들에게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업체들이 입주민을 끌기 위해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열거나 입주준비위원회에 돈까지 주면서 광고에 혈안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질은 물론 가격적인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잡음도 많았습니다. 이 입주준비위원회는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받고 가격과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보안 방충망의 경우 최고 품질의 제품을 시중가보다 반 정도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뒤에서 살짝 동굴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으로는
신빙성 있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입주민 스스로 박람회를 마련해 공동구매를 하는 것은 부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입주 문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겨울이 그냥 돌아가기가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막바지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경남 지역은 모두 영하로 기온이 곤두박질쳤습니다. 현재 창원은 영하 1.5도, 함안의 경우는 영하 6.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어제보다 적게는 1도에서 많게는 최고 9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은 6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공기는 차갑지만 하늘만큼은 쾌청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통영과 거제도 오늘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창원 5도, 밀양 6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최고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오늘 더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6도, 사천 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고성군이 하일면에 주민들이 수확한 취나물을 판매하는 산지 공판장을 개장했습니다. 사천시는 폴리텍 대학 항공 캠퍼스와 함께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항공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생활자치 커뮤니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음 달 7일 도종환 시인을 초청해 특강을 엽니다. 남해군은 주민들의 토지 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 사무소를 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경남에선 조합장 171명을 뽑는데 모두 446명이 후보 등록을 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거제농협과 경남 단감농협 등 26개 조합에선 후보자가 1명만 등록을 해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일은 다음 달 11일로 선거운동 기간은 어제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어제 부산 누리마루에서 2015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조기에 착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강기훈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논의한 결과 강기훈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강기훈 의원이 도당 위원장으로 확정됩니다. 경상남도가 동유럽 체코와 나노와 기계산업 교류를 추진합니다. 보우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일행이 어제 경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는 체코는 나노 기계산업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의 기업과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우슬라프 총리 일행은 체코의 발전설비 업체를 인수한 창원 두산중공업과 체코의 타이어 공장을 설립하는 창년 넥센 타이어를 둘러봅니다. 농협개혁과 정책선거 실천을 위한 조합장 후보자 협약식이 어제 농협 경남본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지역 20여 명의 조합장 후보자들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좋은 농협 만들기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조합개혁과 중앙회 개혁 등 20가지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선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메세나협의회가 경남 메세나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올해 문화나눔 활동과 지역 문화특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메세나협회는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 문화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을 키우는 지역 문화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교류 활동 시도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학생 1명당 사교육비 규모가 전국 9위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낸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전체 사교육비는 2013년보다 5.4% 줄어든 1조 430억 원으로 학생 1명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20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초, 중, 고 가운데선 중학생이 23만 3천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